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되게 이렇게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여 이 성전에 나오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하늘 보좌에서의 그 큰 영광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칸에 진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조금씩 따뜻하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작년 겨울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니까 하루 일교차가 15도, 하루 일교차가 15도 나는 그런 겨울날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좀 괴상하다. 어떻게 날씨가 좀 겨울 날씨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TV에서 보니까 옛날에 그 사만사온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죠?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14온, 14온 이하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상한 법칙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뭘까? 사람들이 다들 궁금하잖아요. 저도 상당히 궁금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태양계가 전체 이 은하계 속에서 위치 변동이 좀 있고요. 위치 변동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태양이 이제 그 항성이긴 하지만 한 30대 중반의 항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한 번씩 이렇게 내야 될 때가 있어서 한 번씩 폭발을 세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폭발을 세게 하다 보니까 태양의 흑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죠. 태양의 흑점 활동이 활발해지면 주변에 있는 행성들인 그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이 이렇게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다가 한 번씩 그 흑점의 폭발 때문에 진동의 영향을 받거나 태양의 우주파의 영향을 받아서 한 번씩 흔들린대요. 흔들리고 어떨 때는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구가 23.5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팽이처럼 잘 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팽이 돌려보시면 처음에 회전 속도가 빠를 때는 올곧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러다 이제 도는 힘이 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 꿀탕꿀탕 이렇게 돌죠. 우리 지금 지구가 그렇게 지금 조금 도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해 뜨는 걸 유심히 보는데 해 뜨는 시간대가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도 해 뜨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구름이 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맑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게 지구 축의 회전에 요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천체물리학자들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하고 내년 2024년도하고 2025년도가 태양의 흑점 활동이 가장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잘못하다 보면 한 번씩 인공위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대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필히 비행기를 타실 때
비상상태나 우주파의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미리 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티켓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요즘 다른 나라들은 전쟁 때문에 난리죠, 그지요? 네.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어찌 되는지 잘 나가요.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어떤 상품이 히트를 쳤다 이러면은 히트 친 상품의 그 매출의 기준이 뭐냐면 1조예요. 1조. 1조인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누적 매출 1조를 이렇게 끄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끄는 이제 아이템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터리. 아니, 굉장히 의외의 상품이에요. 하나는 김이에요. 김. 여러분들 우리나라 김 있잖아요. 진짜 잘 팔던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김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 요소가 있대요. 어린 아이들이 면역성이 없을 때 그 김을 먹으면 면역성을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기 파키스탄에 가면 말이죠. 우리나라 김부각 있잖아요. 김부각. 그 김부각을 어디서 파느냐 하면 약국에서 판대요. 왜 김부각을 약국에서 파는 거니까 파키스탄에 그 어린애들의 그러한 면역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우리나라 김부각을 수입을 해서 그 약국에서 판다는 거예요. 약 대신에. 그러니 이쪽까지 나을만 하죠. 근데 재미난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김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일본이나 그리고 중국도 김을 똑같이 양식업을 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 김만 잘 팔리느냐 이거예요. 가공 기술이 없대. 우리나라 맞아요. 가공한 기술. 이 우리나라 김 가공 기술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우리 김밥용 김은 얇잖아요. 그죠? 김밥용 김은 얇고 그 김부각이나 이런 데 쓰는 김은 조금 두꺼워요. 그죠? 근데 그 얇은 김을 다른 나라는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엄청난 걸 물려주신 거야.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또 조상들이 물려준 그 좋은 그러한 기술들, 전통들을 후손들이 잘 유지하고 잘 보존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해외 출장을 나가면 여러분들 진짜 제일 골치 아픈 게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이 안 맞아. 그래서 해외 출장 나갈 때마다 뭘 했었냐면 고추장 아시죠? 고추장. 고추장 안에다가 소고기를 이렇게 볶아서 같이 이렇게 넣어서 비벼서 가든가 아니면은 멸치 있잖아요. 멸치를 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이렇게 꽂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진짜 먹을 게 없을 때 너무너무 이게 입맛이 안 맞을 때 그거 하나만 탁 꺼내서 먹어도 큰 마음에 큰 위안이 와요. 그만큼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참 대단해요. 나머지 하나 1조 올린 매출 올린 상품이 뭔지 아세요? 라면. 놀라지 마세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여러분 도시락 팔도 도시락 알죠? 팔도 도시락. 네. 맛있는데 그제 유튜브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푸틴이 우리나라 들어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쟁 물자 그만 줘라. 앞으로 더 주면 니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 잘못하면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온다. 푸틴에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현재의 러시아를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체질이 아주 제대로 된 이런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준 게 대한민국이에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1991년도에 소련 영연방이 붕괴가 됐어요. 소련 영연방이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러시아가 이제
자기 소련 연장방 모든 나라를 전부 다 독립을 다 시키게 된 거죠.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는 전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전부 다 개별적으로 독립을 해서 지금 이제 서방이라고 그랬죠. 저 유럽 쪽에 전부 다 붙었어요. 그래서 나토라는 북대서양 이런 그 군사 조직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러우전쟁이 터진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할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네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가 한 300발 가량 됐어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긴 있는데 400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그걸 1000발로 만들려고 2035년까지 목표를 잡았어요. 핵무기를 1000발을 만든다. 확보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전에 벌써 1000몇백 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가 일어나고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른바 철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야 우리 이러지 말고 핵무기를 감축하자. 이제 뭐 전쟁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니네들 뭐 연방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좀 독립국가가 됐으니 이 평화 무드를 끝까지 끌고 나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핵을 감축을 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게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왜냐하니까 소련 연방에서 탈퇴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툭 나오고 보니까 이 핵무기를 보존하는데 유지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니까 핵탄두를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가 적정한 온도에서 안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다 폭발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극정성 아주 적정한 온도에 적정한 습도에 그리고 적정한 방호 시설 안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막 독립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가 야 니네 그 가지고 있는 거 골치 아프지 그거 없애자. 그랬더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소리가 그거죠. 야 내가 이거 니네들 다 주고 나면 나는 내 나라를 어떻게 지키느냐. 니네 나라 침략 안 당하게 해줄게. 그러면 약속을 하자. 그리고 이제 서류를 남겨야 되잖아요. 서류로 그 이제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서류를 남겨야 되는데 아주 꼼꼼하게 안 남기고 그냥 대충 남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조항이 하나 빠졌죠. 당사자 국가인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이번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국가가 사고를 치면 요번처럼 저렇게 사고를 치면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힘센 러시아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그 당시에 자기 핵무기 안 없애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대신 없애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다가 SOS를 친 거죠. 우리나라도 그때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을 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업하고 경공업 특히나 유명한 라면 공장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라면이 매운 라면도 있잖아요. 그 추운 이 러시아 사람들은 매운 게 자기네들한테 맞아요. 그리고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 라면이 너무너무 자기네들 기호에 맞는 거죠. 그래서 팔도가 러시아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지금 운영 중이에요. 러시아에. 우리나라한테
푸틴이 뭐라고 막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도 자기는 그나마 그래도 의리는 지킬 줄 아는 나라라고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자꾸 경고만 하고 큰 제재는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은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나라가 도와주지 아니하였으면 그렇게 못 되었을 거라는 게 우리 보통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번에 제재를 하면서 현대자동차의 모든 그 큰 공장이 얼마나더라? 16만 원. 아 그래 맞아. 16만 원에 매각이 됐대요. 우리나라 그 큰 산업 설비를 갖다가 16만 원에 러시아 정부가 어떤 한 기업체에다 이렇게 팔았다 그러니까 참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한데 그래도 팔도 도시락 공장 팔았다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팔도 도시락이라는 게 러시아에 그렇게 큰 인기를 끌어서 1조의 누적 매출을 그걸 큰 막강한 그런 상품이 됐답니다. 여담이지만 푸틴은 지금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참 웃기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제재를 한다던 그 미국의 인텔, 그다음에 AMD, 그다음에 뭐 유명한 그러한 여러 반도체 그리고 전자장비 업체들의 부품이 작년에도 제3국을 통해서 러시아로 가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고 T-90 같은 현대식 전차가 미국의 그러한 부품들을 장착을 하고 이번에 출고가 됐죠. 1년에 100대씩 전차를 만들어내는 러시아인데 그걸 더 확장을 하겠다고 그러고 들리는 소문에는 제일 먼저 이제 전제를 가다듬고 나면 제일 먼저 칠 나라가 발트 삼국이래요. 발트 삼국. 발트 삼국이 어디냐면 그 폴란드 위에 보면 벨라루스라는 러시아 친러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칼리닝글라드라는 뚝 떨어져 있는 러시아 땅이 하나 있어요. 그 두 국가를 딱 선언하는 회랑이 하나 있는데 그 회랑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하고 폴란드의 국경이에요.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 그 위에 있는 두 나라 그 두 나라를 합해서 발트 삼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나라 군인 수를 다 합치면 4만 명, 4만 명.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를 제일 먼저 점령을 하고 영국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랑 폴란드를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협공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독일 첩보 기관에 의해서 계획이 드러났죠. 드러나서 좀 어수선하죠. 어수선해요. 뭐 우리나라가 무기 팔아먹는다는 소리는 또 들렸죠.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 전차 사겠다고 K9 자주포로 사겠다. 뭐 1조 3천억이다. 전차는 규모가 안 나와가지고 금액은 없다. 하지만 K9 자주포는 1조 3천억을 지금 사겠다라고 벌써 얘기가 끝났죠. 근데 사람 죽이는 무기 자꾸 팔아서 되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그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오늘 계시록 5장